여기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시멘트를 소재로 한 전시가 이미 열리고 있었어요. 작가의 주관에 많이 기대서 풀어내는 작업보다는 있는 사실들을 다시 조망하는 그런 전시였고요. 근데 그 시멘트 협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재미있게 작업화해 달라고 하는 이제 커미션을 받은 거죠. 시멘트 공정의 뼈대를 가져다가 제가 느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특이점들 그것들에 더 중점을 둬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풀어냈어요. 이 작업을 위해서 시멘트 공장에 갔었고요. 그 공장을 가각하면서 답사하면서 그 관계자분들과 얘기 나눴던 것들, 그런 것들이 큰 힌트가 됐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긴 시커먼 거대한 구조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어떤 숭고함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유럽 여행 갔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되는 성당들이 갖는 그런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목적은 다르죠.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산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되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형적인 형태가 주는 유사점이 있지 않나. 너무 거대하고 너무 복잡하고 우리 일상과 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 산업화 시대 때는 이 공장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리고 이 나라가 더 잘 살고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작동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걸 바라봤을 때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먼지 많이 날리고 환경 오염과 연관이 있고 공장 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 때의 공장과 지금의 공장은 같은 공장이지만 되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세의 성당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의 성당과 지금의 성당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디스코텍으로 쓰이기도 하고 마트로 이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채석장에서 합니다. 석회석 광산이 있고 거대한 돌들이 계속 잘게 부서져서 이제 고운 입자의 가루로 변해가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원재료들이 위로 올라가서 이걸 이제 예열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프리히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열을 가하기 직전에 원재료들이 이 탱크들, 저기 보시면 저 탱크들을 하나하나씩 거치면서 조금씩 더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당을 연상케 하는 그 풍경의 가장 큰 일조를 했던 구조물이기도 하고,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재현하려고 했고, 그렇게 타고 내려온 재료들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그분들이 강조했던 구조물이 이 소속로예요. 클린이라고 하는 소속로고, 재료들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계속 가열돼서 나중에 저기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1400도 정도로 가열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의 그 구조를 드러낸 드로잉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옛날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던 백과사전파의 스타일로 구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도안화해서 정리하고 다음 후대에 전달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대를 열었던 움직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클린을 시각화하는데 그들의 방식을 차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불을 내는 버너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너가 아니라 과거 그 시절에 프랑스 혁명 시절에 사용했었던 버너의 일종을 여기서 다시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학원 때 구축한 작업의 방식, 그때 나름 졸업 전시를 통해서 내보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고맙게도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크게는 그 공식 안에서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미감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들, 건축과의 연계,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을 계속 나쁘게 말하면 재탕하고 있는 거지만 또 다른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어진 공간이 달라지니까 그게 작은 공간일 때도 있고 요번처럼 꽤 규모 있는 공간일 때도 있고 뭐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을 때처럼 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공간일 때도 있잖아요. 그 공간에 맞춰서 제가 구축한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되게 재미난 숙제이긴 해요. 한양대 박물관은 이게 독립된 건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되게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고 중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숭고한 느낌, 좌우 대칭의 구조, 높은 청고, 신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구조물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위로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우러러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이 가운데에 들어간 그 표시 장치도 그렇고 이 공간 안에 거치된 블랙 앤 화이트 드로잉을 인쇄하는 프로덕션도 그렇고 그리고 요 가운데 위치한 세로로 긴 그 예열탑 이미지를 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 파티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과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어냈어요. 샤는 제가 파티에 일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학생들이었어요. 성운도 그렇고 산하도 그렇고 대학원과 더베곳에서 각각 2014년도에 만났던 친구들이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같이 계속 작업하는 작업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그 팀들을 소개하고 또 동료 작가들이나 동료 선생들한테도 샤를 소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 때 얘를 인연으로 샤를 그 굿즈를 만들어내는 부서에 소개를 했고 그게 잘 돼서 지금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과 그 굿즈 프로덕션의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도희는 김건태 선생님과 같이 재학생 때 공간 디자인 또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친구인데 파티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에서 주최했던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공간 디자인 작업도 도희가 성공적으로 해줬고 이번에도 이 그 세로로 긴 이미지를 안전하고 디자인적으로 멋지게 거치하는 데 있어서 도희가 큰 힘을 발휘해 줬습니다. 도희가 이 내부의 구조물들을 디자인해 줬습니다. 저 안쪽에서 거치되는 부분 또 여기서 무게를 지탱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도희가 디자인을 해서 뭐 이런 그 무게추 같은 것들도 같이 매달아 줌으로써 이게 그냥 펄럭펄럭거리는 현수막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물로서 관객들한테 보여지길 바랬어요. 이번에 또 새롭게 같이 하게 된 협업자는 그 더베곳의 원대한 학기말 발표 때 대안의 작업을 흥미롭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대안의 작업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결국 시멘트 공장에서 그 각각의 다양한 기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는 데 있거든요. 시각적으로는 이 흑백의 드로잉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색이 있으면 흥미로운 시각적인 대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안에게 그 부분을 커미션을 줬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빨강이 점점점 채도를 더해서 나중에는 가장 그 채도 높은 빨간색으로 귀결되고 그 안에 픽셀의 움직임들을 넣고 온도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속도가 변화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 안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전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들, 곳곳에 박혀있는 모터들의 움직임을 또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드러냈고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자기 작업을 이렇게 선보이는 선생님들을 특별히 더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자기 작업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현직 플레이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큰 어떤 크레디빌리티 같은 걸 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지금의 학생들한테도 그것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업자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도 같이 만남을 할 수 있지만 작업하고 있는 선생이라서 그들이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어요. 개인 작업하는 시간을 좀 아끼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애정과 시간과
뭐 이런 걸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그렇게 믿으려고는 합니다. 파티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모이는 허브로서도 작동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립 방향이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개별 작가로서 활동하고 또 그런 작가들의 모임이, 디자이너들의 모임이 파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